그래프랑 평행 이동을 하든 대칭 이동을 하든 겹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함수를 골라보세요. 기억 보시면 지수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을 거예요. 이래도 x승을 해봤자 1이고 4의 마이너스 1승의 x승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지수법칙을 적용하면 이렇게 써도 됩니다. 기억에 있는 식은 얘랑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원래 우리의 타겟이었던 4의 x승 그래프 대신에 뭘 한 거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었으니까 y축 대칭 이동을 하면 되고, 그걸 y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다. 니은은 마이너스 2의 제곱. 근데 여기 가로 잘 붙이셔야 돼요. 마이너스는 독립이야. 혼자만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4의 x승이라고 써도 되는 식이다. 그럼 주어진 식과 얘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항하시는 게 좋아요. y 대신에 뭘 쓴 거로 보면 된다? 마이너스 y를 쓴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보면 된다. 그래서 x축 대칭 이동으로 충분히 표현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니은도 괜찮다. 근데 이거 문제 잘 보셔야 돼요. 어떤 문제는 이것만 얘기할 때도 있고 이것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지금 아무렇게 해도 상관이 없다고 했고, 디귿 보시면 y는 2배 4의 x승인데 얘는 그러면은 앞에 개수가 있으니까 이건 좀 다른 얘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건 개수가 있으면 안 되는 건 맞아. 원래 안 되는 건 맞는데 얘가 4로 표현이 되는 게 문제예요. 보시면 밑을 4로 봤을 때 2라는 녀석은 4의 제곱근입니다. 즉 이게 2죠. 그렇죠? 미치 같은 두 수끼리 곱한다는 얘기는 지수끼리 더해서 써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최종적인 형태라고 할 때 얘와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만큼만 평행 이동해주면 똑같은 놈이 될 수 있어서 얘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건 죄죠. 니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자, 분자를 두 개로 분리를 일단 시켜봤습니다. 밑을 4로 바꿔볼게요. 4가 기본이니까. 그럼 이건 4의 마이너스 1승이고, 됐어요. 미친 2는 아까 4로 표현하면 얼마나 4의 2분의 1승이다라고 했단 말이야. 정리해보면 4의 2분의 1 x승에다가 지수 하나 더하고 이렇게 된 거랑 동일한 형태인 겁니다. 여기까지는 되셨나요? x 대신에 이렇게 썼다고? 부호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그죠? 개수가 아예 바뀌었어요. x의 개수가. 이거는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으로는 불가능합니다. 1차 변환이라는 걸로 가능해서 이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요. 자, 근데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다른 숫자가 붙어 있으면 불가능합니다. 얘는 쉬워요. 한 번만 다시 돌아볼게요. 우리가 넓이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도형이 어떤 도형인지를 봐야 돼요. 사각형인지 오각형인지 삼각형인지. 근데 여러분이 구할 수 있는 넓이는 전부 다 각형이라고 하는 것처럼 직선의 넓이만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곡선의 넓이를 구하는 건 딱 하나밖에 모릅니다. 원, 부채꼴. 곡선이 들어간 넓이를 계산하는 건 뒤에 이제 미적분 이제 뒤로 가서 해야 되는데, 적분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 돼. 정적분이라는 걸 할 줄 알아야지. 아니면 우리는 못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y는 2의 x승 그래프 곡선이야. 그리고 얘도 정리 똑바로 해. 아까 봤어. 4는 2의 제곱이지. 그럼 미치 같은 두 수끼리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하면 되겠네.
이 그래프가 얘인데 y는 2의 x승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옮기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럼 마이너스 2만큼 옮기면 이게 뭐 대략 예상하기에 뭐 이렇게 2만큼 이동을 했다. 그래 놓고 y는 1. 여기가 y는 1이야. 그죠? 그리고 y는 4. 4가 누구지? 여기가 4야. x에 0 들어가면 4 곱하기 2니까 이게 4야. 여기가 이제 y는 4고. 여기 아이고 씨. 너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y는 1이란 말이죠. 이제 문제로 돌아갑시다. 두 개의 함수와 그리고 이 직선으로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는 여기 만난다고 가정해가지고 뭐 이런 넓이인데 이거 그쵸? 우리는 저렇게 생긴 곡선들이 이루어진 녀석의 넓이를 구할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걸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부터 어떻게 계산했느냐? 뜯어가지고 갖다 붙여봤었습니다. 각형이 나오게. 그죠? 좌표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만나는 점들의 좌표를 한번 살펴볼 텐데 요 점의 좌표가 누구냐? 요 함수에게 y 값이 4가 되려면 x가 2가 돼야 될 거예요. 즉 2,4라는 점인 거고 여기는 아까도 봤지만 0,1, 0,4고 자, 요 함수가 y는 마이너스 1과 y는 1과 y가 1이 돼야 돼. 1이 돼야 돼. 그러면 x 값이 얼마였을까? 마이너스입니다. x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2에 마이너스 2승인 4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얘기고 4분의 1 곱하기 4 해야지 1 되는 거니까 y 값이 1인 점은 마이너스 2에 여기 얘랑 만나는 점이 딱 여긴 거야. 그림을 너무 막 그려서 미안해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부분을 딱 떨궈 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붙는다 안 붙는다? 붙는다. 왜? 얘네 둘은 지금 얘는 이렇게 바꾸긴 했지만 모양이 똑같아. 곡선의 모양이 곡률이 똑같은 놈들이야. 그걸 2죠. 그대로 잘라다가 붙이면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여기를 A, B, C라고 하지 말고 A라고 해도 되는 거야. 똑같으니까. 그래서 A 더하기 B라고 계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 A를 뜯어다가 여기다 붙이면 요 사각형 넓이만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사각형 넓이의 가로는 0부터 2까지니까 2고 세로는 4부터 1까지니까 3이다. 넓이는 2, 3은 6 이렇게 나오시겠죠. 그래서 곡선의 넓이를 우리 구할 수는 없다. 평행이동이라는 걸 생각을 해서 뜯어다가 갖다 붙여라. 이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1학년 때 공통수학 배우실 때 절대값 함수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있다라고 해볼게요. 근데 여기다 절대값을 다 갖다 붙여버리면 이 부분이 대칭이 된다. 됐어요? X축 대칭이 돼서 그려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실 때는 저 절대값이 없는 상태에서의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됐죠? X축, 즉 Y가 0 밑에 있는 녀석을 뒤집어서 대칭을 시켜주시면 저 모양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하나 해봅시다. 얘부터. 얘가 기본 형태일 테니까. 자, 미친 A가 뭐니까? 0과 1 사이니까 감소하는 형태로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 녀석을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플러스 1만큼 옮겨요. 그쵸? 그럼 플러스 1만큼 옮겼다고 해봅시다. 얘가 예를 들면 뭐 3분의 1 X 마이너스 1. 이걸 Y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내려요? 4만큼 내려요. 그러면 다다닥 내려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칩시다. 그리지 이제 상상은 됐어. 자 그러면 얘를 정확하게 그리려면 뭐부터 그려야 된다? 점근선부터 그리셔야 돼요. 자 점근선이 얼마가 된 겁니까? Y는 마이너스 4로 내려온 거예요.
그 점차 여기에 점근하게 그려야 돼. 더 정확하게 하려면 x절편이나 y절편 따위를 좀 알아주면 참 좋은데, 밑이 3인 녀석에 거듭제곱을 해서 4를 만드는 숫자는 로그밖에 없어. 정수로 못해요, 여러분이. 대략적으로 뭐 이렇게 된다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자, 근데 이제 이 함수에게 전부 다 뭐가 붙었어요? 절대값이 붙었어. 즉 y값이 음수인 부분이 이제부터 절대값을 씌워서 플러스로 바꿔줘라. 자, 여기는 괜찮아. 자, 여기가 대칭으로 뒤집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대칭으로 뒤집혔다라는 것 또한 중요하지만 얘도 뒤집히는 거지. 얘가 마이너스 4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었으면, 뒤집었으면 얘는 어디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돼요. 플러스 4를 향해서 가까이 가고 있다 라고 보셔야 돼요. 아, 절대값을 씌우면 점근선도 뒤집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이 함수는 요 모양입니다. 요 모양. 점점 4를 향해서 가까이 가. 아까 마이너스 4를 향해서 가까이 갔지만 이제 플러스 4를 향해서 가까이 가는 그 모양이에요. 이 파란색 그래프, 이제 흰색은 무시하셔도 돼요. 흰색은 없는 거야. 얘랑 y는 k, 무슨 함수? 상수함수. 됐죠? 얘랑 만나는 점이 몇 개? 서로 다른 두 개가 되게 하는 정수 k는 누굽니까? 자, k가 저 위에 있어. 4보다 위에 있어.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한 점 하다가 4가 될 때까지도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 점근하니까 안 만난단 말이야. 그럼 언제부터? k가 3이 될 때부터는 두 점에서 만나. 2가 돼도 두 점에서 만나. 1이 돼도 두 점에서 만나. 0이 되면 한 점에서 만나. 음수면 당연히 이제 안 만나. 가능한 k는 얼마? 3, 2, 1, 3개. 이렇게 나오시는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절대값 쉬운.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1학년 때 수학 같은 거 좀 많이 쓰게 만들어 놔요. 그냥 로그나 지수만 갖고 하는 건 아니에요. y는 4의 x승 그래프랑 a의 x승 그래프가 있고 어떤 조건을 보여준 다음에 저 a의 x승에 미치는 a가 누구냐라고 물어보네요.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그림이 좀 작게 나와 있긴 한데 요 삼각형하고 그다음에 요 삼각형하고 넓이가 몇 배다? 3배 차이다. 그런데 지금 높이라고 해당하는 녀석들은 1부터 k까지라고 높이가 똑같은 두 개의 삼각형이에요. 그럼 밑변의 길이의 비가 곧 넓이의 비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럼 넓이가 3배 차이라면 이 길이가 3t라고 할 때 얘는 t가 될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됐죠? 뭐 닮았다 이런 얘기는 없으니까. 그랬을 때 좌표가 중요한 거야. 좌표가. 이 C라는 점에 X좌표를 3t라고 우리가 그대로 0부터 3t니까 3t라고 넣는다면 이 D라는 점의 X좌표는 당연히 T가 아니고 4t겠죠. T가 더 늘어나야 되니까. 그럼 이거 다 지우고 이제 미지수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C의 X좌표와 D의 X좌표를 만들었다. 그럼 C라는 점은 X좌표가 3t면 Y좌표는 4의 3t승이고 D라는 녀석의 좌표는 X좌표가 4t면 Y좌표는 A의 4t승이다. 그런데 이 Y좌표든 이 Y좌표든 C점의 Y좌표든 D점의 Y좌표는 전부 다 뭐하다? K로 동일하다가 되는 거죠. 그럼 4의 3t승과 A의 4t승이 서로 동일하다라고 하면 양변에 t분의 1승을 매겨버리면 t는 당연히 없어서 죽어 나자빠질 거고 4의 3승, 즉 2의 6승이 A의 4승이라는 얘기가 될 거고 양변에 4제곱근만, 즉 4분의 1승만 매기면 되니까 2의 2분의 3승, 즉 2루트 2가 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A 값이 2루트 2 맞나요? 네. 그래서 요 논리가 좀 중요했던 겁니다. 정확하게 뭐 t를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 상관없으니까 하나의 미지수만 가지고 힌트가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미지수를 쓸 수 없기 때문에 C나 D의 좌표를 한 개의 미지수로 표현할 수 있는가? 이거 물어보신 이유는 제가 보여요. 이게 물어보신 분이 있을 거, 이게 맞겠죠? 물어본 게? 책이 왜 이렇게 돼 있지? 밑이 전부 다 A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밑을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 이제 지수끼리만 비교하시면 되는데, 네, 감소함수인 것도 확인이 됐어요. 즉, 들어가는 지수값이 크면 클수록 실제는 작아지는 거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수법칙으로 정리를 하면 소문자 A의 n 플러스 1분의 n승, 대문자 B는 n 플러스 2분의 n 플러스 1승, C는 소문자 A의 n 플러스 3분의 n 플러스 2승. 그러니까 지수가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작은가 이것만 구분하라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럼 지수만 따놓고 봤을 때 이거 물어볼 만해요.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거 물어볼 법한 문제가 맞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유리함수입니다. 1차식분의 1차식이야. 그래서 쟤들을 표준형으로 보시면 조금 더 구분하기가 편하세요. 분자는 분모를 몇 개 갖고 있다? 한 개 갖고 있는데 이름 필요 없어요. 이렇게 한번 쓰면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 됩니다. 이게 아이가 얘랑 똑같은 거죠. 분자는 분모를 역시 한 개 갖고 있고 1은 빼줘야 돼요. 그래서 1 마이너스 n 플러스 2분의 1이 됩니다. 똑같겠죠? 1 마이너스 n 플러스 3분의 1이 되죠. 됐나요? 그럼 얘네들 지수들만 쓴 거야. 지수가 똑같은 1에다가 뭔가를 빼준 놈인데, 보세요. n 플러스 1이 큰 값일까요? n 플러스 2분의 1이 큰 값일까요? n 플러스 3분의 1이 큰 값일까요? 이게 제일 커. 제일 큰 놈이야. 1에서 제일 큰 놈을 뺐어. 이 새끼가 제일 작아. 그 다음이고 1에서 제일 작은 놈을 뺐다고. 됐어요? 그러니까 지수로만 구분하면 이렇게 된 거야. 지수로만 구분하면. 근데 우리가 밑이 0과 1 사이인 A의 X승 그래프에서 지수가 크면 클수록 실제는 작아져. 그러면 지수가 작을수록 실제 값이 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답이 뭐야 근데? 뭐가 제일 커? A. 그렇죠. A, B, C죠 그냥. 네. 요거가 조금 걸려 있었을 겁니다. 아마. 지수 확인하는 게. 합성함수야. 잘 봐야 돼. x의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인 함수인데 지수가 좀 희한하게 나와 있어요. 절대값 x-2 플러스 3. 그래서 제가 치환을 합니다. 절대값 x-2 플러스 3이라는 녀석을 t라고 치환을 할 거예요. 자, 이제 무슨 축? x축. 무슨 축? t축이야. 봐. 천천히 갈게요. 여기까지는 되셨죠? 자, 이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하래요? 이만큼 이동하래요. 그럼 이만큼 이동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됐죠? 자, 그게 이 3은 이항해주면 얘가 되죠? 마3을 이항해주면 t 대신에 t-3을 썼으니까 t축 방향으로 3만큼 들으라는 얘기예요. 즉, 저 꼭지점처럼 생기는 저 극점이라 그러는데 2,3이 꼭지점이고 이렇게 V 모양으로 되는 함수가 저 파란색 그래프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그게 범위가 잘렸어요. -1부터 풀3까지. 마이너스 1부터 플러스 3까지. 여기까지만 인정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인정 안 하겠다. 그러면 t축액에 있어서 제일 큰 값은 -1이 들어간 얼마? 6인 거야. 6.
t는 마이너스 6, 플러스 6까지 가능한 겁니다. 제일 작을 때는 2가 들어갔을 때가 제일 작겠죠. 3. x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라는 범위는 t에게는 3부터 6까지라는 범위로 환산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t축, y축, 밑이 0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누군지를 몰라. 증가인지 감소인지. 케이스 잡아라. 자, 만약에 감소였다면 3부터 6까지 하게 되면 3부터 6까지 하게 되면 여기 부분, 감소하는 이 부분만 인정해 달라는 얘기고, 최대값, 즉 3일 때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t가 3일 때 8분의 1이 된다는 얘기예요. a 값이 얼마죠? 2분의 1. 맞습니다.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럼 이건 안 되겠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a가 1보다 커서 얘가 증가함수가 됐다라고 해봅시다. 3부터 6까지의 t의 범위만 3부터 6까지인데 6일 때가 최대값이에요. 최대값이 8분의 1이랍니다. 그럼 t에 6이 들어갔을 때 8분의 1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됐죠? 봐봐, 천천히 봐봐. 2의 마이너스 1승의 세제곱이 a의 제곱의 세제곱이야. 6승 죽어라. a의 양변 2분의 1승 매기면 돼. 2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a구나. 누구야? 2의 2분의 1승에 마이너스 1승을 매긴 놈이야. 2의 2분의 1승은 루트 2고, 그것의 역수를 얘기하니까 루트 2분의 1이고 2분의 루트 2란 얘기야. 범위 안에 못 들어가. 얘 1보다 크질 않아요. a 값이. 모순. 정답이 2분의 1. 2의 마이너스 1. 아니구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구나. a 값은 2분의 1이 맞아요. 그럼 최소값은 6일 때 값을 구해줘야 돼. 그래서 y는 2분의 1에 6승일 때가 최소값입니다. 그럼 y는 64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되고 2의 6승분의 1이라고 쓰셔도 되고 2의 마이너스 6승이라고 쓰셔도 되고. 답이 맞네. 방식 이해하시겠어요? 예, 합성함수. 손이 좀 갔었습니다. 그죠? 저 절대값 함수 해석도 했어야 되고 a 값이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도 구분을 했어야 되고. 예, 이제는 합성 2차 함수로 나왔어요. 똑같습니다. 방식은. 자, 근데 이 문제는 조금 더 편한 게 감소함수인 건 확인이 됐어. 됐죠? 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b인가요? 이게? 여기? 네. 그걸 t라고 치환하고, 자, b값은 모르지만 그래프를 좀 그려보기 위해서 완전 제곱식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자, 무슨 축? x축, 무슨 축? t축. 아이고, 거꾸로 그렸다. 마이너스 1이 대칭축이야. 최고차항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어떤 함수야. 몰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꼭지점 값이 b-1이야. 그걸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이 여기인데? 그럼 예를 들면 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으면 여기만 인정하겠다는 얘기가 돼요. 그쵸? 그럼 t라는 녀석의 최소값은 확정이고 최대값이 얼마였을까? 2를 넣어봤을 때겠죠? 2를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2를 넣어봤을 때 마이너스 2를. 그럼 이게 또 1이 되니까 b가 되겠네. 여기가 b네. t의 범위,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이면 t의 범위는 b-1에서 b까지. 자, 그럼 합성되어 있는 형태대로, 그리고 밑을 확인했었으니까 내려갑시다.
대형만 중요한 거야. B가 어디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자, 그러면 내려간다라는 사실만 잘 이해하면서 B-1, B. B가 뭐가 됐든 간에 B가 큰 거야. B에서 1 뺀 놈보다는. 무조건 이쪽이 큰 거죠. 그럼 여기까지 인정이 되는데 뭐가? 최대값이 8이고 최소값이 4랍니다. 즉 A의 T승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B-2 들어가면 8이 되고 B가 들어가면 4가 된다라는 얘기고, 문자 2개, 식 2개. 지수법칙으로 따지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A의 B승이 4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뭐가 돼야 되겠구나? 2가 돼야 되겠구나. A의 역수가 2니까 A 값이 2분의 1이구나. 그럼 다시 돌아가서 연립방정식 풀었으면 다시 나머지 하나 더 찾아줘야 돼. 2분의 1의 B승이 4래. 2의 마이너스 B승이 2의 2승이래. B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A분의 B는 A분의 B는 마사? 네, 이렇게 나오시겠죠. 재밌어요. 여기 합성함수 푸는 거 조금 많이 익숙해지시면 나중에 미적분 2 같은 거 할 때도 조금 도움이 좀 많이 됩니다.